2025년 하반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꼭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격동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이거 진짜 경제전쟁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섹션 1에서는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유럽 중앙은행의 전망인데요. 자, 보세요. 유로존 같은 거대 경제권도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관세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2025년 성장률은 영 힘을 못 쓰다가 겨우 2027년에 가서야 1.3% 성장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바로 두 나라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보죠. 섹션 2에서는요, 이 싸움이 어떻게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경제 전체를 무기로 쓰는 전략적인 경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 바로 기술 분야라는 걸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진짜 재밌습니다. 두 나라가 반도체라는 이 좁은 외나무 다리에서 어떻게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한쪽 미국은 반도체법 같은 걸로 자국 생산을 다시 살리고, 동맹국들이랑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아예 기술적으로 포위해버리려는 디지털 요새를 쌓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요,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기술 자립을 해내겠다, 미국의 제재를 뚫어보겠다는 거죠. 이야,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럼 이 경제 전쟁에서 쓰는 무기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어 있죠. 먼저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가 지금 무려 30%에 달하고요. 또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기술 제재, 수출 통제, 투자 제한까지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과 기술 동맹을 꽉 쥐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압박을 받는 중국은 지금 괜찮을까요? 섹션 3에서는요, 수십 년 동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경제 기적이 어쩌면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건 아닌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피크 차이나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힘이 이제 정점을 찍고 구조적인 둔화, 어쩌면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이론이에요. 요즘 국제사회에서 이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데이터로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요. 첫 번째, 수출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2분기에 중국으로 들어온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보다 87%가 증발해버렸습니다. 87%요. 이게 199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인데 한마디로 해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밖에서만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도 골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21.3%, 사상 최고치입니다. 젊은이들 5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숫자들은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없이 깊어지는 부동산 위기, 점점 꺾이는 GDP 성장률,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거인들의 싸움, 이게 과연 두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섹션 4에서는 이 싸움의 충격파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 글로벌 리플 이펙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구가 미국의 속내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말인데요. 미국의 목표는 그냥 중국을 좀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중국을 둘러싼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아서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 즉, 탈중국화를 하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전략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떠진다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43.2%나 돼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반면에 대만은 이 기회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도 새로운 기술 동맹에 착달라붙어서 우리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심지어 멀리 있는 유럽까지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국제정세 이야기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섹션 5에서는 이 모든 글로벌 드라마가 우리들의 지갑, 즉 개인 금융과 투자 전략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보세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최고점 A를 찍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식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B. 그러다가 빵 하고 위기가 터지면 C. 금리를 확 내려버려요.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D.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이 사이클. A, B, C, D. 이 달걀 모양의 사이클만 이해해도 투자 전략을 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우리는 이 달걀에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구간의 끝자락, 그리고 본격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는 C 구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이 미중 기술 전쟁 같은 거대한 리스크는 이 사이클을 C 쪽으로 확 밀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폭풍전야, 정말 중요하고 미묘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한 금융 칼럼니스트의 조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잠시 주춤할 때를 달러를 사모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라는 거죠. 아니, 왜 하필 달러냐고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위기가 닥치면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된 최고의 안전자산은 바로 미국 달러였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한복판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로 쪼개진 세상 속에서 과연 앞으로의 10년,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